안녕하세요. 메카닉 코인 투자 더팔슨 호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코인 투자 체크리스트 10개명 원인과 해결책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잘못된 코인 투자라고 했을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딱 10개만 딱 뽑아가지고 10개를 4가지, 3가지 정도 범주로 나눠서 각각 해결책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코인 공부를 결국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못된 코인 투자 10개명.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초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이거죠. 뭡니까? 많이 떨어져서 샀다 이거죠. 많이 떨어진 코인들 주로 이게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이제 이까지 올라갈 것이다 해가지고 많이들 사죠.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투자 방법.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작아서 샀다, 이런 투자법이 또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아서, 이거는 결국 그거죠.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샀다. 이것도 역시 잘못된 투자입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자, A 코인이 오르면 그 다음 순서로 B 코인이 오르더라. 저번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더라. 그래서 그 세트 메뉴 코인들이 조금 있죠. 사실 다 그런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어제 A 코인이 쐈다. 자, 그런데 B 코인은 안 올랐다. 그래서 B 코인에 투자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거 투자라기보다 그냥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고, 이것도 당연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유망 테마 코인이라길래 샀다. 자, 유망 테마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있죠? 뭐 요즘은 주로 이거죠. 자산 토크나 뭐 한때 올해 초에는 AI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뭐 예전에는 NFT나 디파이, 뭐 게임파이 여러 가지 뭐 다오 코인이다 이런 얘기로 막 오르는 것도 있었고, 뭐 나중에 또 올만한 거는 소셜 이런 것들, 유망 테마 코인이라는 얘기만 듣고 그냥 바로 사는 거죠. 당연히 안 됩니다. 틀렸고요. 자, 다섯 번째, 왠지 차트상 오를 것 같아서 샀다. 자, 이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차트상 오를 것 같다고 그냥 투자하는, 이거는 투자라고 할 수 없고요. 여섯 번째, 친구, 주변인이 또는 유튜버가, 네, 제가 말하는 거죠. 유튜버가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길래 그냥 샀다. 주변 말을 듣고 샀다. 잘못됐고요. 일곱 번째,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괜찮은 잡코인이라길래 엄청 싸길래 어디 상장한다고 해서 미리 샀다. 자, 이것도 올바른 성공하는 투자 방법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죠. 여덟 번째, 하루에 몇 번씩 매매한다. 사고 팔았다 엄청 많이 하고, 이 하루에 몇 번씩이라고 할 때는 하루 1회도 많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루 1, 2회씩 매매하는 거는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거고요. 전업 투자자인 경우에 하루에 1회 정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면은 전업 투자자도 하루 1, 2회 정도로 제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투자 횟수가 늘어날수록 투자 실패 확률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자, 아홉 번째, 선물 투자를 했다. 당연히 안 됩니다. 선물로 돈 버는 사람 없죠. 그냥 지난 불장에, 이 경우가 제일 많을 수도 있습니다. 샀던 코인이 물려서, 그래서 그냥 존버하고 있고, 나중에 오를 거라고 믿고 있다. 외면이고 회피형이죠. 회피형 투자법. 이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자, 뭐 다 안 된다면서 어떻게 그런 코인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딱 바로 생각이 들죠.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이렇게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제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이 10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요. 자, 먼저 많이 떨어져서 샀다 있잖아요. 많이 떨어져서 샀다, 이게 바로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고요. 1번 유형. 크게 4가지를 좀 나눴을 때, 잘못된 믿음 유형, 이거는 통계에 기반하지 않은 그냥 경험적인 믿음, 이런 거고요. 대부분 통계를 내보면은 이게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많이 떨어진 코인이 많이 오르지 않고요. 오히려 적게 떨어진 게 많이 오른 경우도 많고, 이게 통계적으로 많이 떨어진 게 많이 오르면은 뭐
그냥 지금 그런 코인들 있잖아요.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코인도 수없이도 많은데 그런 코인을 사셔야죠. 그런데 그런 거는 그냥 끝나죠. 그러다가 상패 당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작아서 샀다. 자, 이것도 잘못된 믿음에 속하는 거겠죠. 당연히 시총이 작아서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샀다 이건데, 자, 세상에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작은 코인도 있고 큰 코인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 불장을 200위까지 코인들을 한 10분위로 이제 나눠서 보면은 이 시가총액에 따라 지난 불장 최저점 대비 최고점의 상승률은 별다른 연관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크다고 적게 오르는 게 아니고요. 시가총액이 작았다고 해서 많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배 가량 올렸는데, 다른 거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데 이거보다 덜 오른 코인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더리움 이게 전체 코인 300개 정도를 평균 냈을 때 중간값 정도에 위치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건 이더리움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따로 요청하시면은 통계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A 코인이 오르면 그 다음 순서로 B 코인이 오르더라. 자, 이것도 이걸 통계를 내서 이렇게 해서 그걸 근거로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통계상으로 그게 맞았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하기엔 좀 곤란한 게 있습니다. 이게 좀 3번 같은 경우가 좀 황당하게 그런 게 있죠. 스로 시작하는 스자 돌림 코인 막 같이 오르고 막 이럴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이름 비슷한 애들끼리 오르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그냥 그때그때 다른데, 뭐 엠블 가면 뭐가 간다, 뭐 가면 간다, 뭐 비트코인 뭐 캐시 가면은 비트코인 SV 골 뭐 이런 거 간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 그런 묶음들이 같이 가는 경향성이 좀 높긴 한데, 그렇지만은 비트코인은 조금 떼놓고 하더라도 다른 잡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끼리 다 이걸 묶어서 A 갔으면은 다음은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음 코인이 안 갔을 때, 실패했을 때 이 손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시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히려 올바른 투자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자, 네 번째, 유망 테마 코인이라길래 샀다 했을 때, 자, 과연 이 유망 테마 코인이라고 할 때 이 그냥 그 얘기만 듣고 이제 바로 하잖아요. 이런 경우를 저는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믿음도 있지만은, 자, 2번 유형입니다. 이거는 2번 유형은 뭐냐면은 쉽게 편하게 돈 벌려고 하는 마인드, 이겁니다. 그냥 무슨 테마라길래 샀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테마라길래 샀다, 아니면은 그냥 차트상 오를 것 같아서 샀다, 감으로 사는 거, 주변인이 아니면 그냥 유튜버 괜찮다 하길래 샀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쉽게 편하게 돈 벌려고 하는 마인드를 제가 이게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단편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판단. 이게 투자 판단을 할 때 최소한 좀 측면을 한 3가지 이상의 측면을 고려하고 판단을 내리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코인이란 게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그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재단의 성향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토큰 유틸리티라든가, 그러고 그 코인이 어느 섹터에 속해 있어서 지금 시장에 관심이 있는 섹터인지 아니면 다른 상관없는 섹터에 있는 건지, 레이어 1인지 뭐 디앱인지 디파인지 이런 것들 다 영향을 다양하게 미치기 때문에 주로 이게 초보들이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정도 기준에 꽂혔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자산 토크나 체인링크 많이 갔네. 그래서 다른 자산 토크나 뭐지 하다가 이거 자산 토크나구나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엔비디아 엄청나게 갔을 때 AI 코인 이런 것들, AI 코인 뭐 이게 AI라면서요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대로 AI 코인을 막 사기도 하는데, 이게 그런 테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 스스로 해야 되고요. 해야 하고, 그 해당 테마에 실제로 속하는지는 결국 그 코인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한다는 말은 그 코인의 기능뿐만 아니라 얘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결국 코인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코인의 상승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알고 나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상한 테마에 그 해당 테마 호소인들이 있어요. 그 해당 테마에 실제로 속한다고 하기엔 너무나 미미한데 누군가들이 막 섞어서 만든 자료가 막 돌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무슨 VC가 투자했다, 백커가 어느 VC다,
예전에는 알라메다 하면 막 다 샀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쉽고 편하게 돈 벌려는 마인드, 이것도 결국은 투자를 실패로 이끌게 됩니다. 자, 그러고요. 이제 7번도 결국 그 비슷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 8번 같은 경우에 하루에 몇 번씩 매매한다. 이거는 뭐죠? 3번 유형인데요. 빨리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무조건 실패합니다. 빨리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빨리 돈 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조급증을 느끼는 순간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코인 하시는 분들 게임 다 많이 하잖아요. 게임 다 하는데 해보면 아시죠? 게임이랑 코인 똑같습니다. 이게 느긋하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끌어들여서 잡는 게 항상 유리하지, 막 그 돌진해가지고 막 그 뭐 타워 다이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상대편 다 모여있는데 거기다가 궁 쓰고 혼자 들어가고 이러면 무조건 죽죠. 빨리 돈 버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흐름이 이제 왔을 때 이제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빨리 돈 벌어야겠다 마음이 너무 앞서는 거야. 그래서 매매할 타이밍도 아닌데 막 매매를 하고, 선물 이거는 완전히 진짜 기계처럼 돼가지고 자신의 기준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뭐 50배로 누가 뭐 얼마 벌었더라 해서 따라 하게 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돈 벌려고 하는 순간 실패하고요. 이게 내가 지금 코인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 기한까지 무슨 돈을 벌어야 돼서 코인을 한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잃습니다. 무조건 잃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벌어도 된다. 그러고 다른 데서도 돈이 들어오는 게 있는 게 비교적 좋습니다.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기왕이면은 월급으로 받고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은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다든가 주식도 하고 있다든가 해서 투자가 적어도 2개 이상 다변화돼 있고 현금 흐름도 있는 이런 상태면은 막 굳이 빨리 돈 벌려고 하는 마인드 안 생기죠. 네. 전업의 최악의 그 스펙 조건이 이겁니다. 전업. 직업 없이 현금 흐름 없음. 그러고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자 함. 그러고 빨리 졸업하고 싶다. 빨리 돈을 벌어서 뭐 해야지 이런 거 할 때 사람이 결국 무리하게 되거든요. 현금 흐름 있고 다른 직업 있고 매일매일 수익 안 내고 그냥 시장 흐름 좋을 때 먹자 이런 마인드고, 빨리 졸업 안 해도 된다. 그냥 돈은 결국은 하늘이 주는 것이다. 이제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늘이 이제 정해줄 때 그때 버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돈을 결국 벌게 됩니다.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죠, 결국. 자, 10번 유형이 사실은 제일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저는 0번 유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요. 지난 불장에서 샀던 코인에 물려서 그래서 그냥 존버하고 있고 나중에 오를 거라고 믿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고 있는 유형이고요. 이거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회피형이다. 회피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회피형이고 희망회로를 굴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러고 예전에 올랐으니까 지금도 오를 것이다 이런 믿음인데 사실 근거는 없죠. 그 과거에 이오스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고점을 탈환해주지 못했습니다. 전고점 탈환하지 못한 코인들 많죠. 뭐 또 많죠. 다른 거 퀀텀도 있고 뭐 아더 이런 잡코인들, 수많은 잡코인들 전고점 탈환 못하고, 비트코인이 전고점 넘어서 2배 갔다고 다른 알트코인이 전고점 넘어서 2배, 3배, 4배 가더라? 전혀 안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지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어떤 코인은 그거밖에 안 오르고 너무 늦게 오르고 오르는 순간도 너무 짧더라. 하루 잠깐 오르고 불장이 끝났다 이런 코인 있었죠. 근데 어떤 코인은 계속 오르고 전고점 탈환하고 전고점 넘어서 2배, 3배 가고 떨어져도 얼마 안 떨어졌다가 바로 회복하고 이런 코인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거기서 어떤 의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투자 시장 참여자들이 알게 모르게 다 레벨업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 참여자 중에 레벨업을 안 하는 경우는 결국은 회피형인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불장이 와도 그냥 이거를 내버려 두고 완전히 그냥 이제 묻어두면 오른다 이런 마인드로 내버려 뒀을 때, 그러면은 2021년에 불장이 왔고 다음 불장이 언제 올지 뭐죠? 4년이라고 할까요? 5년? 저도 모르겠습니다. 왔다고 했을 때 자 그냥 묻어둔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와 변한 것 없이 다음 불장을 맞게 되고 다음 불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성공할 확률이 더 떨어지게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의 시장 참여자들이 다 레벨업을 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분석을 하고
진 게임에 대해서 리플레이를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왜 졌는지, 저기서 뭘 어떻게 했고, 이 코인은 왜 망했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하다. 이게 더더욱 지금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코인이 이제 점점 제도권으로 들어올수록 스캠 코인들이 수없이 이제 썰려 나갈 거거든요. 그런데 스캠을 아직도 들고 내 코인도 오를 것이다 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그냥 희망회로지 잘 될 거라는 팩트에 기반한 게 아니다. 마치 내가 사업을 벌렸는데 내 사업 관련된 일을 안 하면서 나는 성공할 사람이니까 내 사업은 잘 될 거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유형들 4가지, 0번 유형, 회피형, 희망회로를 돌리고 발전 안 하는 유형, 잘못된 믿음에 의존하는 유형, 쉽고 편하게 돈 벌려는, 아니면 빠르게 돈 벌려는 이런 유형들은 결국은 돈을 벌기 힘들다. 자, 그래서 해결책은 결국은 이걸 얘기하면서 제가 쭉 말씀드렸죠. 쭉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모르고 있는 채로는 돈을 벌기 힘들고요. 이게 돈이 들어가는 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 이제 좀 바뀌게 되고요. 돈이 이제 많이 도는 곳 있잖아요. 섹터라고 할 수도 있고.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제 죽은 애들한테는 외면당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외면당하는 애들이 이제 다시 부상하고 있는 애들을 못 뛰어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거를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시장 전체 공부를 해야 되고, 결국은 전체 섹터 공부를 함께 해서 시야를 넓혀야 된다. 이게 시야를 넓힌다는 게, 내가 아는 그 코인만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그 코인밖에 몰라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림 맞추듯이, 퍼즐 맞추듯이 전체 코인일 때 좀 훑고 나면은, 이게 이래서 이렇고 저게 저래서 그렇고, 이 코인 A 코인이 가진 약점이 B 코인이 했던 발전 방법, 해결 방법을 가져와서 A 코인의 약점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전체 섹터 공부가 한번 돌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게 예전에 알던 코인들이 다 다르게 보이거든요. 이런 게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잘못된 믿음 타파, 이거는 철저하게 통계 자료로 깨면 됩니다. 특히 시가총액 이런 거 있죠. 이게 저도 아직도 그래요. 저도 시총 큰 코인 진짜 손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런 것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 큰 코인들이 작은 코인보다 많이 가는 경우가 수두룩 빽빽하게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쭉 이렇게 직접 정리하셔도 되고, 제가 뭐 그런 걸 조금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면은 이런 믿음이 잘 깨집니다. 그러고 쉽게 편하게 돈 벌려고 하는 마인드, 절대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쉽게 편하게 돈 버는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유독 코인 하는 사람들 이런 거에 많이 이제 휘둘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크게 돈 버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매매를 결국 끊지 못하기 때문에 다 나락으로 갑니다. 나락으로 갔다가 또 부활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계속하면 계속 살았다 부활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을 노리고 큰 돈을 막 100억 200억씩 버는 선물 트레이더들은 그게 청산도 또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저는 당연히 장기 투자로 좋은 코인 위주로 사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좋은 코인을 결국 고르기 위해서는 스스로 리서치 해야 된다. 리서치하고 그 좋은 코인을 골랐을 때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이제 낼 수 있는 거죠. 코인에서 무슨 안정적인 수익이냐 할 수 있지만은, 제가 말하는 안정적인 수익이란 거는 불장에서 매도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그런 코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코인이 과연 있습니까 했을 때는 이제 진입 시점 조절을 잘 하면은 전 저점보다는 결국은 다음 불장에서 끝나고 오게 될 저점에서 이번에 2022년 12월 달에 있었던 그런 저점들을 깨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진입 잘하고 좋은 코인을 사게 되면은 당연히 돈을 잃기가 힘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당연히 빨리 돈 벌려고 한 마인드, 이거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다변화하세요. 다변화하는 게 좋습니다. 전업 투자자 안 됩니다. 이 전업 투자자가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땐 재능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재능의 영역이고 100분의 1이거든요. 100분의 1. 100분의 1에서 한 1000분의 1 정도라고 보고 있고, 정말로 하고 싶다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고 3개월 정도 열심히 했을 때 그게 안 된다 하면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제는 트레이딩이 아닌 이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좋은 코인을 리서치해서 그쪽에서 가치 투자로 돈을 버는 그런 방법이 결국은 돈을 벌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재능이 있나 없나 이거부터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직
트레이딩에 환상이 있는 분들 있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환상이 깨질 때까지 트레이딩을 해보세요. 그 직업을 일단은 접고요. 전업 투자자가 돼야 사실은 성적이 오르거든요. 이게 부업으로 트레이딩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트레이딩이 결국 에너지 싸움이기 때문에 피곤하면 트레이딩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려면은 굳이 트레이딩을 하시려면은 전업해야 된다. 그러고 해보시고 3개월 안에 결정하셔라. 3개월 안에 이제 수익률 어느 정도 이제 나오지 않으면은 이거는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재능 없는 사람이 재능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트레이딩이란 게. 이거는 재능이 정말로 99.9999 그런 영역이 이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직도 여기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는 순간적으로 빨리 부자가 될 수 있고 영화나 매체에서 너무나 매력적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해보시면은 그냥 진짜 이런 노가다가 없습니다. 정말로 노가다고, 정신 노가다인데 그냥 육체 노동하고 똑같습니다. 그러고 실패하면은 내 돈을 뺏어가는 노가다야. 그래서 해보면은 이게 삶이 너무나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런 환상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상을 확실하게 깨는 작업을 하고, 그게 이제 다 깨지고 나면은 이제 리서치를 하는 거, 전체 섹터 공부를 하면서 시야를 넓히고 다각적인 판단 기준, 적어도 3개 이상의 판단 기준을 이제 만들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가치 투자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이게 불편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도움이 좀 되기를 바라고요. 자, 잘못된 코인 투자 체크리스트 10개명 다 알아봤고요. 그거를 범주화해서 원인과 해결책 오늘 다 알려드렸습니다. 다들 다음 불장까지 이제 포트폴리오 잘 구성해가지고 이제는 졸업을 다음 불장에서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